한 달 청구서 300만 원, 통장이 먼저 파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병동 어르신들의 보송보송하고 편안한 하루를 위해 기저귀 체인지, 루틴부터 투약 하나까지 눈에 불을 켜고 살피며 면회실 구석에서 보호자님들이 뿜어내시는 그 무거운 한숨을 누구보다 가슴 깊이 체감하는 20년차 베테랑 간호사 노는 뚱맘입니다. 보호자님들,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살면서 편찮으신 부모님, 요양병원 알아볼 때 가장 미치겠는 점이 뭡니까? 주말마다 자식들 직장 끝나고 면회 가려면 무조건 서울 시내나 외곽순환도로 근처,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병원을 골라야 하죠. 그런데 막상 병원 상담실 가서 상담원들이 승 내미는 청구서 예시를 보면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힙니다. 아니, 건강보험에서 병원 비급여 항목을 다 통제한다는데 왜 유독 서울 수도권 요양병원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이 우습게 깨질까? 하고 머리를 쥐어뜯으셨을 겁니다. 인터넷에 널려있는 흔한 서울 요양병원 추천, 시설 좋은 요양병원 글들은 죄다 호텔 뺨치는 대리석 로비나 번쩍거리는 겉모습만 광고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병동의 밤을 지켜온 저 같은 현직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겉모습에 속아 들어갔다간 순식간에 가게 재무구조가 파산 지경에 이른다는 것을요. 부모님 방치하지 않으면서도 간병비 거품을 완벽하게 걷어낸 알짜배기 가성비 병실은 따로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정부가 한 달 100만 원이 넘던 비급여 간병비를 단 20만 원 선으로 뚝 떨어뜨려주는 파격적인 복지 정책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인데 이걸 전혀 몰라서 눈먼 생돈을 매달 길바닥에 뿌리고 계시는 자녀분들을 보면 제가 다 속이 터지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오늘 제가 작정하고 서울 수도권 요양병원의 베일에 쌓여있던 간병비 매칭 구조의 추악한 실체와 정부가 숨겨놓은 지원금을 100% 뜯어내어 월 간병비를 20만 원으로 쪼개버리는 실전 행정기술을 대방출하겠습니다. 경제적 파산 없이 부모님의 남은 존엄성을 최고의 환경에서 지켜내는 명쾌한 재무 설계 공식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제1장 수도권 요양병원의 비밀 마이너스 왜 서울은 지방보다 간병비가 1.5배 비쌀까? 많은 보호자님이 원무과에 와서 항변하십니다. 간호사님,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은 한 달에 100만 원 초반이면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다 해결된다는데 왜 서울은 기본이 2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정답은 정부가 통제하는 의료비가 아니라 비급여 사적 간병인의 인건비와 수도권 구인난 독점 구조 때문입니다. 의학적, 사회학적 배경을 명확히 짚어드릴게요. 서울과 수도권은 전국에서 간병 사특히 숙련된 한국인 및 조선족 간병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선호지역이면서도 역설적으로 요양병원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구인 경쟁이 가장 피가 튀기는 전쟁터입니다. 인력의 공급 곡선이 폭발적인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서울 도심권 요양병원의 하루 공동 간병비 단가는 지방에 비해 구조적으로 1.5배 이상 높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때 모시겠다는 그 거리적 편리함의 대가가 고스란히 비급여 인건비 프리미엄으로 청구서에 누적되는 것입니다. 제2장 사설 간병인 협회의 횡포 마이너스 병원 청구서 속에 숨겨진 배달 대행 수수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현행 보건의료법상 요양병원이 비급여 간병인을 직원으로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는 데는 엄청난 규제와 제도적 한계가 따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요양병원의 90%는 외부 사설 간병인 협회 아웃소싱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환자가 입원하면 그 업체의 간병인을 매칭해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이 매달 내는 간병비 속에는 순수한 간병인의 임금뿐만 아니라 사설, 아웃소싱 업체가 떼어가는 중간 관리 수수료와 프리미엄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킬 때 배달 대행 수수료가 붙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중간 유통 마진이 고스란히 자녀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주범입니다. 병원 자체적으로 간병 인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외부 협회의 통으로 외주를 준 병원일수록 이 비급여 청구서의 거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어납니다.
제3장 공동 간병실 대인 비율의 잔혹한 계산기 -6대 1대 15대 대 1의 임상적 결과. 비용이 부담되니까 1대 1개인 간병월 400만원 이상은 엄두도 못 내고 대부분 공동 간병실을 선택하시죠. 이때 보호자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과오가 있습니다. 병원 브로셔에 적힌 한 달 총액 60만원이라는 그 숫자에만 눈이 멀어 덜컥 계약하는 겁니다. 현직 간호사인 저는 금액 다 지우고 딱 하나만 질문하라고 소리 지릅니다. 간병인 한 명이 실제로 몇 명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까? 임상적인 진실을 폭로해 드릴게요. 가장 이상적인 가성비는 4대 1에서 6대 1 공동 간병실입니다. 간병인 한 명이 하루 24시간 동안 돌볼 수 있는 신체적, 물리적 마지노선이 바로 6명입니다. 이 비율이 유지되어야 어르신 식사 수발이 밀리지 않고 기저귀가 소변에 절기 전에 뽀송하게 갈아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꼬리뼈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2시간 교대 체위 변경이 임상적으로 완벽하게 가동됩니다. 당장 내는 돈은 조금 있어 보여도 합병증을 막아 장기적으로 돈을 가장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반면 한 달 간병비가 40에서 50만원 선으로 파격적으로 저렴한 10대 1, 15대 1 지옥의 공동 간병실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해보세요. 간병인 한 명이 와상 환자 15명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밥을 먹인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 부모님은 하루 종일 축축하게 젖은 기저귀를 찬 채 침대에 무력하게 방치될 확률이 99%입니다. 그 결과는 끔찍한 요로 감염, 흡인성 폐렴, 욕창 괴사로 이어져 결국 몇 주 만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며 치료비가 수백만 원 더 깨지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비용 아끼려다 부모님 생명 단축시키는 꼴입니다. 제4장 2026메가톤급 치트키 마이너스 간병비 굳고 보조 80%의 마법이 시작됐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보호자님들의 무거운 간병비 사슬을 단칼에 끊어줄 2026년 현재 가장 뜨거운 최신 복지 정책, 바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 요양원은 국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다 대주는데 왜 치료가 더 필요한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전액 비급여 생돈이냐며 가슴을 치며 우셨던 분들을 위해 국가가 드디어 사회적 안전망을 가동했습니다. 이 기적같은 정책의 알맹이를 짚어드릴게요. 기존의 질 좋은 6대1 공동 간병실을 이용하면 보호자가 매달 최소 100만원에서 120만원 상당의 간병비를 전액 비급여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 지원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국고 보조금으로 간병비 총액의 80%를 전액 급여화하여 지원해줍니다. 즉 보호자의 실질 부담률은 단 20%로 하향 조정되어 매달 단 20만원 안팎만 업무과에 내면 6대1 수준의 품격 있는 공동 간병 서비스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수급 인정 기간도 파격적입니다. 환자 1인당 기본 180일, 즉 6개월 동안 국가가 돈을 대주고 어르신의 의료적 위중도가 지속된다는 임상적 판단이 내려지면 최대 20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긴 간병의 터널 속에서 지쳐가던 자녀 세대에게 이보다 더 강력한 구원 투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를 무조건 활용하셔야 가게 파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5장 국고 보조금 신청 자격 조건 마이너스 아무나 안 준다. 의료고도의 벽을 넘어라.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다 퍼주지는 않겠죠. 20년차 간호사인 제가 원무과 서류심사와 건강보험공단, 전산 스크리닝을 단 한 번에 통과하는 핵심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선별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완벽하게 수렴하면 됩니다. 노는 뚱맘의 자격 획득 3대 공식. 첫째,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이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지정한 전국 20개 권역의 약 80여 개 지정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야만 8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 외곽 교통 거점 지역의 지정 병원을 정밀 타겟팅하는 것이 최고의 행정 전략입니다. 둘째, 환자 분류 체계상 의료 최고도 또는 의료고도 환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연세가 많아 기력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신체 기능 저하군 어르신들은 대상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영양 공급을 위해 콧줄경관 영양이나 중심 정맥 영양 TPN을 상시 공급받고 계시거나 하루 3회 이상 기관지 내갈의 흡인 석션 처치가 필요하거나 2도 이상의 광범위한 활동성 욕창 치료가 진행 중인 위중증 임상 상태여야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요양 등급 판정 데이터를 연동해야 가점을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장기요양 판정 데이터, 즉 이미 요양원 가려고 받아두셨던 장기요양 1등급이나 2등급 서류가 구축되어 있다면 요양병원 심사 단계에서 적격성 판정 우선순위를 압도적으로 선점하는 무기가 됩니다. 제6장 서울 수도권 알짜 가성비 노드 선별 3원칙. 자, 이론은 끝났으니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무적인 서울 수도권 병원 선별 3원칙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세요. 1원칙 서울 강남 송파 한복판을 버리고 경기 외곽 대중교통 거점 지정 병원을 공략하세요. 서울 중심가 병원들은 비싼 임대료와 대리석 인프라 거품 때문에 가성비가 절대 안 나옵니다. 대신 지하철역이나 광역버스 노선과 직결되는 경기 외곽 지역, 즉 구리, 하남, 남양주, 일산, 부천 같은 지역 중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지정 병원을 찾으세요. 가족들이 면회 가기 편한 접근성은 고스란히 유지하면서도 비급여 간병비를 월 20만원 선으로 완벽하게 방어하는 유일한 치트키입니다. 이원칙 사설협회 외주가 아닌 인하우스 인-하우스 간병관리병원인지 확인하세요. 간병인 인력관리를 외부 아웃소싱 협회의 통으로 맡겨버리는 병원은 케어의 질이 춤을 춥니다. 반면 병원이 직접 간병인을 채용하거나 정정당당하게 총괄 평가하고 위생 상태를 인하우스 시스템으로 제어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사설협회 수수료 거품이 없고 일할 정산 시스템이 투명하여 재무적 리스크가 없는 진짜 알짜배기 명품 병원입니다. 3원칙 입원 상담할 때 무조건 최종 청구서 영수증 샘플을 보여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상담실장이 말하는 한 달 병원비 기본료 60만원이라는 말에 절대 혹하지 마세요. 국가지원금 80%가 정확히 차감된 후 거기에 비급여 소모품 비용인 기저귀, 물티슈값과 환자, 식대, 약값이 전부 합산된 실제 환자들이 받아보는 최종 합계. 영수증을 눈으로 확인해야 자녀들의 한 달 생활비 계획이 뒤통수를 맞지 않습니다. 제7장 사설업체에 월 50만원 달콤한 덫을 파괴하라. 간혹 인터넷이나 사설 중개업체에서 우리는 국가지정병원은 아닌데 공동 간병비 다 합쳐서 한 달에 50만원에 맞춰줄게요 라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곳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 이면에는 간병인 한 명에게 환자 15명을 독박 씌워놓고 수면제 먹여서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방치하는 15대1 지옥의 공동 간병실의 덫이 100% 도사리고 있습니다. 진짜 가성비와 가짜 가성비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가짜 가성비는 비용은 싸 보이지만 환자 몸을 망가뜨려 결국 대학병원 치료비로 가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진짜 가성비는 보건복지부가 공인한 지정 요양병원에서 굽고 보조 80%를 당당하게 받아 환자의 안전과 위생이 철저히 보장되는 6대1 명품 간병을 단돈 20만원에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직 간호사가 여러분의 통장을 지켜드리기 위해 제안하는 의학적 재무 설계의 핵심입니다. 지속 가능한 효도가 부모님의 존엄을 지킵니다. 보호자님들, 오늘 저와 함께 서울 수도권 요양병원의 무시무시한 간병비 폭탄을 피하고 2026년 최신 국가지원금 80%를 100% 수급하는 실전 행정기술까지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청구서 앞에서 막연하게 두려워만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가족의 해체를 지켜보며 뼈저리게 느낀 단 하나의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자식들의 효심이 아무리 태산처럼 깊고 위대해도 매달 나가는 경제적 자산이 고갈되어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그 아름답던 간병 전선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가족 간의 원망만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중심가의 번쩍거리는 병원에서 무리하게 생돈 100만원 넘게 내며
넉 달을 버티다 파산하는 것보다 정부의 시범사업을 똑똑하게 활용해 월 20만 원 선으로 부모님을 1년, 2년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모시는 것이 부모님의 존엄과 자식의 일상을 동시에 지켜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명한 효도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당장 콧줄을 하고 계시거나 욕창이 있어서 이 간병비 20만 원 국고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자격 요건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우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 댓글창에 어르신의 현재 진단명과 거주 지역을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밤에 병동 퇴근하고 조용히 찾아와 20년차 간호사의 안목으로 시범사업 지정, 병원 연계 방법과 원무과 서류 제출 팁을 내 가족의 일처럼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노는 뚱맘이 여러분의 소중한 간병의 길을 언제나 든든하게 호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간병가족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다들 힘내세요. 건강하시고요. 안녕.